비트코인이 오늘도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살벌하면서도 웃긴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먼저 공유를 해보면서 영상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사람이 버스에 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일어나더니 말짱해요. 그래서 가게로 들어가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병원이 아니라 가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떡락빔을 맞아도 트레이더들은 튼튼하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는 비트코인, 위로 올라가게 될지 아래로 올라가게 될지 오늘 모아온 정보들을 보시면서 한번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9,401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거래소 기준으로는 9,400달러보다 좀 낮은 가격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암호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를 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를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 달 남았죠. 한 달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들어볼 수가 있게 될 것인데요. 모르긴 몰라도 주식이랑 좀 비슷한 방향으로 세금을 걷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것도 걷는 건데 제발 좀 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걷어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떠돌았었던 루머 중에 한 가지는 이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한다라는 것이었었는데요. 이 소식의 출처는 사실 중국 쪽 사이트였던 걸로 드러났고요. 이제 공식적인 버크셔 해셔웨이 등 사이트 등을 이제 찾아봤을 때는 그런 소식이 일절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짜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엔 좀 아이러니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SB를 상폐를 시켜버렸고 바이낸스의 CEO인 짜오짱펑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SB 진영의 크레그 라이트 그리고 켈빈 아이어와도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이낸스 채굴풀이 비트코인 SB를 제일 많이 채굴하는 그런 채굴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SB를 채굴하고 있는 그런 채굴풀들에 관한 그 점유율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바이낸스가 제일 크죠, 파이가. 자, 이것을 보니까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짜오짱펑도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혹시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SB를 재상장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중에서 어떠한 속 시원한 답변이나 설명이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짜오짱펑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SB 재상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그 단어 비트코인 ETF에 관한 것입니다. 순수한 비트코인 ETF는 아니고요. 뭔가 복합적인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자산 운용사인 위즈덤트리가 일부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상품 상장 지수 펀드를 위해서 SEC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이 ETF 같은 경우는 일부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퍼센테이지는 5%라고 합니다. 이 5%를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선물에 투자하게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95%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산업용 금속, 귀금속, 농산물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꿀꿀이죽 같은 ETF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비트코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SEC는 이 ETF는 승인을 해줄 것인지 자, 비트코인이 주가 되는 ETF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포함된 ETF가 미국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면은 나름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ETF보다는 GBTC가 인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비트코인 연동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구글 검색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구글 검색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트코인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상관관계들도 종종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 전염병 사태와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구글 검색량이 확 올랐었다가 최근에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최근 3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또 나름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자, 비트코인 검색량도 떨어졌고 채굴 난이도는 올라갔습니다. 조금 이렇게 불길한 느낌들이 살짝 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최근이죠. 최근에 12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분석가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패턴이 있었는데 너무나 뚜렷하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좀 특이한 게 머리가 두 개 달렸어요. 쌍두 헤드앤숄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최근에 환경 오염과 방사능 유출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형적인 모습을 한 비트코인 쌍두 헤드앤숄더가 나온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패턴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더욱더 강하게 받으면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떨어져가지고 9,200불 중반까지 떨어지고 그 하락세가 멈춘다. 그러면은 이 추세 하단에 맞고 반등하게 될 가능성도 생기는데요. 비트코인은 그전 보시면 하락할 때마다 쌍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습성을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살짝 쌍바닥을 찍었었는데 한 번 더 내려오게 된다면은 바닥을 더 굳건하게 다진 후에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9,250불대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지금 보시면은 비트맥스 BTC 같은 경우는 9,200달러에서 9,400달러의 매수벽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은 여기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거나 아니면은 이런 매수벽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더 강하게 밑으로 내려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상황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일단 9,238불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 매수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9,400불대까지 쭉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그러면은 이거 좀 헷갈리잖아. 비트코인 올라간다는 거야? 떨어진다는 거야? 정답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면서 추가 하락은 면하긴 했지만은 저희가 앞서서 봤었던 몇몇 개의 지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불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3일 차트예요. 2017년도 불장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대한 삼각수렴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분석가들은 이 추세를 비트코인이 최근에 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석가들은 아직 뚫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2017년 고점으로 봤을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위치한 자리는 피보나치 0.618자리 황금 비율 자리에서 여기 딱 멈춰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가운데 선들 보이시죠? 이 선들 같은 경우는 MACD가 bearish cross 그러니까 하락한다라는 지표를 나타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선을 그었다라고 합니다. 선이 그어진 곳을 보시면 어떻죠?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하락으로 꺾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이 앞으로 추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 RSI를 보시면은 이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데 채널 상단에 맞을 때마다 마찬가지로 바닥으로 내리꽂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비트코인 이 매수는 들어가지 않겠다. 비트코인 매수를 들어가는 시점은 비트코인이 1,500불을 뚫었을 때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가 매수 시점이 될 수가 있겠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자,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방향성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방 압력이 좀 너무 강해 보여. 그러니까 비트코인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 나는 시총 작은 알트코인들이 한 번씩 크게 튀는 것을 사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조 시리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실할 때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트레이더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 추세, 트렌드가 너의 친구다. 인내심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쫓아가지 말고 네가 원하는 트레이딩이 너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 등등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착실하게 원칙을 세우고 따라가는 트레이더들은 수익을 항상 잘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돈을 잃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소식을 한 가지 또 끼워놓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더 크게 남겨주게 되죠.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횡보를 해주게 되면은 혹은 일정 부분 하락한 다음에 횡보를 해주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펌핑하는 그런 광경들을 연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에게 힘이 좀 가게 되는 상황이 조만간에 생기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롱숏 마진 거래소 비율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비트파이넥스는 80%, 비트맥스는 67%, 바이낸스는 54%로 롱이 높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하방 압력이 다시 한번 가중되게 되면서 쭉 떨어지게 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맥D 시그널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하락 쪽으로 좀 무게가 기운다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려 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감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많은 사람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인내하고 더욱더 적절한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특별한 좋은 소식은 없었지만 도움이 된 것 같아 라고 싶으신 분들은 이 토마토 밭에 물 주기 광고 영상을 시청해 주심으로써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오늘도 이 채널 유지하고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세요.